안녕하세요. 자바로 시작하는 프로그래밍 입문 강의를 맡게 된 강희철입니다. 예. 아,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이 강의 성격에 대한 얘기랑 그 다음에 특히 자바를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형태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나은 과정인지 이런 얘기들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먼저 진행을 해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강의의 가장 큰 목적은요. 프로그래밍을 처음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떤 언어로 공부를 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이면서 좀 우리가 접하기 쉬운 언어, 그러니까 아주 어렵지 않은 언어, 이런 언어를 이제 기준으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자바가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바 언어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프로그래밍 공부를 처음 같이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 강의는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 강의 하면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그 과정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 내용을 진행하면서 몇 가지 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은 절대적인 기준이라든가 개인의 능력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절대적으로 반드시 이렇게 공부하십시오 라는 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기존에 어떤 언어를 공부했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들게 될 겁니다. 저희가 사실 어떤 일을 하면 그 과정이라는 걸 반드시 걸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잡는 이유는 이런 강의 뭐 무슨 필요 있어? 뭐 이런 거 없어도 상관없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왜 하냐면 여러분 삽질하지 말자는 얘기죠. 예. 어떤 언어를 공부하는데 남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순서더라 라고 얘기하는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는데 처음에 프로그램 공부하려고 딱 들어오면 내가 도대체 뭘 공부해야 돼? 어떤 걸 공부해야 돼? 누구한테 막 물어볼 사람이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참 골치 아프단 말이죠. 그리고 시중에 서점에 가서 봅니다. 그러면 자바 서적은 지금 막 백 몇십 권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 보면서 이제 한숨만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지 마시고 조금 틀을 좀 잡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내용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자바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면 다음과 같은 단계로 공부를 하게 돼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에 기초 문법을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러 들어갑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공부하러 들어갔다가 설계를 배우게 돼요. 설계랑 이제 좀 더 재사용 가능한 구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실제로 프로그램 만들게 되는데 제일 좋은 게 이제 실제로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파일 입출력을 해본다든가 아니면 네트워크로 다른 PC에 있는 뭐 어떤 작업을 시켜본다든가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이 작업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배우는 웹이라든가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짤 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실 수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웹이라는 건 브라우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격에 있는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화면에다 보여주는 거예요. 반면에 안드로이드도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들이 페이스북 공유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격 네트워크에 떨어져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서 보여주는 프로그래밍 같은 거 하시는데 물론 아이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다만 안드로이드를 말씀을 드리는 건 역시 자바 프로그램을 하면 iOS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단계를 거치시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공부하는 게 프레임워크 쪽을 공부하시게 되는데 요즘은 그 웹 쪽 프레임워크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만 안드로이드 쪽도 이제 슬슬 프레임워크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어서 이쪽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하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처음에 배우는 건 뭐냐? 역시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처음에 배우는 건 역시 기본기예요. 기본기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게 이제 변수. 그죠? 이 언어마다 좀 성격이 틀립니다만 변수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변수, 제어문, 루프 여기까지는 다 기본이죠. 이게 뭐냐면 원래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것 자체가 컴퓨터가 제가 원하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컴퓨터가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이걸 짜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한테 필요한 건 어떤 데이터를 줘야 되고 그 어떠한 데이터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라는 거를 명령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변수 제어문 루프를 먼저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배열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포인터,
그리고 레퍼런스 뭐 이런 개념들을 배우는데 그런 거 배우면서 예제들을 좀 짜시게 돼요. 근데 이 예제들 짜는 내용이 간단한 입력 프로그램 짜고 그 다음에 뭐 당신의 나이는 몇 살인가요? 뭐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른 계산, 가위바위보 게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루프 배우시면 반드시 짜는 게 이제 구구단 게임이에요. 예, 구구단은 어떤 구구단 출력하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서 랜덤한 함수를 이용하잖아요. 랜덤이라는 걸 이용하게 된다. 그러니까 임의의 숫자를 막 발생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게임 같은 걸 만들어 보시면 처음에 기본기로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함수와 배열까지 이용해서 프로그램 하나 짜는 단계. 대부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소프트웨어를 전공하시는 분들,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에 배우는 과정이 한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고등학교에서도 요즘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함수 정도까지는 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기를 점검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어떠한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갖다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가장 쉬운 건 제일 좋은 예제는 저는 수학 예제라고 생각해요. 수학 무슨 도형의 넓이를 구한다든가 뭐 이런 예제들 있죠. 이런 예제들을 갖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한번 코딩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코딩된 결과가 진짜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코딩을 딱 했는데 진짜 원하는 대로 그 결과물이 탁 나올 때 그럴 때가 이제 프로그램 짤 때 제일 즐거울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한번 이제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생겼으면 이제 참조와 포인터 개념. 이 부분은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약간의 도움을 받으시고 책을 좀 열심히 보시면 쉽게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 문법적인 오류는 이거는 옛날에는 책을 찾아서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책 찾아서 안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 찾아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대충은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늘 생각하는 건 프로그램의 확장이에요. 내가 이 기능을 A라는 기능을 만들어 놨는데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서 A 기능 더하기 B 기능을 만들고 싶어요. 이제 프로그램 확장하는데 나 혼자 확장하는 게 아니라 남들도 막 같이 확장을 만들게 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바로 설계이고 구조예요.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좀 집을 잘 짓는다. 그러면 그냥 뭐 초가집 하나 1층짜리 초가집 하나 지을 때는 설계가 그다지 뭐 설계 능력이 그다지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고층 건물을 지을 때는 굉장한 설계 능력이 필요하죠. 뭐 집안은 어떻고 뭐 건물의 골조는 뭘 쓸 거고 뭐 이런 얘기들 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객체지향 분석 설계라는 건 좀 더 확장성이 가능한 그리고 제사용이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배우는 내용인데 그 배우는 내용이 클래스와 객체, 클래스 분석, 그 다음에 상속과 인터페이스 같은 내용들을 배우시게 됩니다. 이런 걸 배우시면 상황에 따라서 어떤 기법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게 좋다. 사실 이게 설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자면 좋다 나쁘다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설계했고 내가 이런 식으로 구조를 잡았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구조인지 나쁜 구조인지 감을 잡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해드리는 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하면 좋은 구조겠죠? 이런 기준이면 좋은 구조겠죠? 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게 제가 수업 시간에 할 만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공부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소스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걸 조금 더 발전시키면 이제 이게 오픈 소프트웨어가 될 수도 있고 라이브러리가 될 수도 있고 회사에서 쓰는 공통적인 모듈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발전을 할 수 있게끔 됩니다. 자, 이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짤 수 있게 됐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사람들이 고민하는 건 이거 가지고 데이터를 좀 어떻게 좀 계속 써먹고 싶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입출력이랑 네트워크를 공부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내가 만든 프로그램의 결과의 데이터를 갖다가 어디다가 보관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 로컬 PC가 아니라 네트워크에 있는 PC에다가 뭐 보내준다거나 뭐 이런 작업들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프로그래밍이 보면 처음에 기본 문법, 그 다음에 개념적인 얘기, 그 다음에 입출력. 이 순서를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거의 다 지켜서 진행을 해요. 이때는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추가적으로 제가 보면 자료구조라는 부분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처럼 좀 더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단계가 제가 보기에
요 단계에서 많이 포기하시지 않나 싶어요. 2단계를 넘어설 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하는 프로그램의 결과를 네트워크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희열을 느낍니다. 이때 사실 제일 중요한 예제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떻게 보면 채팅 예제예요. 자, 이것까지가 다 끝나야 돼요. 그래서 채팅할 때 보면 동시성 처리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스레드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뭐 프로세스라든가 뭐 이런 부분까지 들어갑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제 갈림돌이 생겨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해온 걸 볼게요. 일단 기본 로직을 짠다. 그 다음에 그 로직대로 내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구조화된 프로그램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내 데이터를 막 보내고 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 자, 그러면 이제 디바이스에 문제가 걸려요. 그쵸? 이 디바이스를 둘로 구분을 해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자바 쪽에서는 디바이스 쪽 구분할 때, 그러니까 물론 제가 자바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디바이스를 구분할 때 흔히들 PC, 그 다음에 웹,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기기 이렇게 한 세 가지를 보통 저희가 다루는데 PC 말고 일단 웹이랑 안드로이드 쪽만 먼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웹 쪽에서는 반드시 필요하신 게 DB예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없이는 거의 웹 시스템을 구성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아주 단순한 웹페이지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회사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를 막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드시려면 DB를 공부하셔야 돼요. 이제 이때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는 게 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 문법적인 랭귀지를 하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DB의 선택도 사실 중요해요. MySQL이라든가 오라클이라든가 아니면 뭐 요즘은 이제 NoSQL이라고 얘기하는 뭐 몽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MySQL이랑 오라클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쓰이는데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자기가 직접 프로그램을 짜보시는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선 웹으로 들어가면 자바의 경우에요. 다른 언어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자바의 경우에는 서블릿과 JSP라는 기술을 공부하시게 돼요. 그냥 쉽게 말하자면 네이버에 로그인을 했는데 여러분이 누구누구님 반갑습니다. 다음에 로그인을 했는데 누구누구님 반갑습니다. 같이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는 다이나믹 스크립트 랭귀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언어의 문법을 공부하실 때 처음에 기본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서블릿과 JSP라는 기술을 공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제일 많이 짜는 예제는 바로 뭐냐면 게시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이제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짠 자바 프로그램을 동작을 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를 막 저장해요. 이 중에 가장 좋은 예제가 사실 게시판이거든요. 게시판에 등록, 수정, 삭제, 조회 이런 작업들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웹에다가 이제 페이지를 뿌리려면 자바 기술도 물론 필요하지만 웹 화면을 구성하는 기술도 필요하시게 돼요. 그때 이제 배우시는 게 바로 HTML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CSS 뭐 이런 거를 배우시게 됩니다. HTML을 이용해서 화면을 구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CSS를 이용해서 좀 더 화면의 색깔이라든가 화면의 크기라든가 화면의 모양 같은 걸 좀 제어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이용해서 버튼을 누르면 뭐 어떻게 동작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같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역할이 갈라지게 돼요. 서버 쪽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바 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쪽을 하는 사람들, 이제 브라우저 쪽을 하는 사람들은 HTML, 자바스크립트, CSS를 이제 위주로 공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에서는요, 이 영역을 정확하게 구분하진 않고요. 보통 개발자가 이 정도는 어느 정도는 다 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하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물론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는 좀 전문 디자이너들이 붙죠. 웹 디자이너도 따로 붙고 그 다음에 이쪽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우리 이제 웹 퍼블리셔라는 직군으로 따로 분류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로 들어가요. 물론 아까 네트워크까지 한 다음에 안드로이드로 바로 들어가실 수도 있는데 안드로이드로 들어가면 그 웹과 안드로이드로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게 사실 몇 가지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하이브리드 앱이라는 게 있고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이티브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이랑 안드로이드랑 같이 결합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게 있으세요. 다만 이제 속도가 조금
아무래도 그 네이티브 개발보다는 속도가 약간 처집니다만.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개발하시게 되는데, 안드로이드 쪽에 들어가시면 반드시 이제 제일 먼저 공부하시는 게 이제 액티비티라는 애를 반드시 공부하시게 돼요. 예. 그리고 액티비티 공부하시면서 인텐트나 그 다음에 화면의 레이아웃 잡고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들을 공부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가지고 이제 화면을 구성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으실 거예요. 물론 안드로이드 머신 안에 있는 데이터를 쓰실 경우도 있겠지만 네트워크 상에 있는 데이터를 쓰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하게 되고 웹 프로그래밍도 이제 같이 묶어서 동작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막 안드로이드 공부하다가 내가 막 백그라운드에서 뭔가 막 예, 동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요즘 그 카톡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카톡하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거 메시지를 받는다든가 노티피케이션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그 추가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셔서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이제 자바 말고 좀 더 깊이 내려가겠다. 정말 안드로이드 밑바닥까지 내려간다고 하시면 안드로이드는 리눅스 기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드로이드 밑바닥에 들어갈 때는 그 C나 C++를 이용해서 안드로이드의 좀 안쪽으로 들어가서 코딩하는 게 있고요. 그걸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NDK라고 부릅니다. NDK 레벨을 코딩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정말 더 밑바닥으로 들어가서 리눅스 영역으로 아예 내려가는 거예요. 안드로이드가 마지막에 이제 리눅스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리눅스의 커널까지 공부하시는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다 보자면 이렇게 돼요. 제가 지금 화면을 어, 이렇게 제대로 만들면 진짜 크기가 이만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는 못 보여드리고 그냥 100%에서 이동하면서 잠깐 보여드리자면 처음에 공부할 때 그쵸, 기본 문법 들어가는 건 다 필수예요. 그 다음에 객체 지향 필수입니다. 그리고 자료 구조는 찾아가시면서 공부하시는 방법도 있고 또 C나 C++에서 자료 구조를 정상적으로 공부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입출력 프로그래밍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웹 프로그래밍 이제 여기까지가 다 공통이라고 보시면 되고 웹 프로그래밍과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은 조금 영역을 나눠서 공부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회사에 들어가실 때는 자기가 웹을 해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안드로이드를 해서 이렇게 따로 들어가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이제 제가 진행할 거는 기본 문법, 그 다음에 객체 지향 분석 설계까지 일단 한 파트로 먼저 진행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나서 입출력 프로그래밍 따로 한 파트 진행하고 웹 프로그래밍 따로 한 파트 진행하는 형태로 해서 제가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강의를 한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의 분량으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인 대략적인 첫 번째 시간이었기 때문에 대략적인 소개를 좀 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다이나믹하게 프로그램을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